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억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일 광저우에 위치한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돌연 시찰했습니다. 2012년 집권 이후에 시 주석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방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4일자 일면에서 시 주석이 7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 광둥성을 찾은 뒤에 10일부터 현지 시찰 중인 가운데 12일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자동차 그룹 산하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온 연구개발센터 등을 방문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대외 개방,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 기업의 기술 혁신 추진, 자체 브랜드 개발 등의 상황을 파악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이 광저우에 위치한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해서 약 1시간 동안 사업 관련 소개를 듣고 생산 라인을 견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은 전체 약 70만 제곱미터 규모로 LCD와 OLED 패널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부터 8.5세대 TV용 OLED 패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광저우 공장은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해외 생산 기지이면서 이 광저우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 기업 중 하나로 경기 파주 생산 공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글로벌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지에서는 지난주까지 총리 또는 성급 고위 지도자의 방문을 통보받고 준비를 했다가 막판에 시 주석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진핑 주석은 광저우에 한국 기업을 왜 콕 찍어 방문했을까요? 그 배경을 알려면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관영 언론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의 광둥성 시찰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찰이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 이후에 첫 방문이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구현하는 뜻깊은 행보다. 이게 요지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12일 이번 방문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전면적 출발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 20차 당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이루어야 될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광둥성을 방문했다라고 중국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 주석의 행보는 곧바로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1992년 덩샤오핑은 우한,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을 둘러보는 남순 강화 이후에 개혁 개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가지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일군 바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 역시 이번 광둥성 시찰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이끄는 시작점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와 시진핑이 이번 광둥성 시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1990년 전후 사회주의권 붕괴 도미노 속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시진핑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확대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사실상의 좌클릭을 강화한 사회주의 현대화 정책을 펼치려고 있다는 점이 완전히 다르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덩샤오핑은 집단 지도체제를 통한 예측 가능한 중국 정치를 꿈꿨다면 시진핑은 1인 독재체제 강화를 통해서 일사불란한 정치체제로 중국에게 닥치는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시진핑의 1인 지배체제가 과거의 집단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점, 그리고 공산당 지배체제가 중국에게 있어서 유일한 정치제도라는 것을 입증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그러니까 공동부유의 사회를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광둥성을 찾은 것도 그것이 바로 경제력 기준으로 중국 내 31개 성시 자치국 가운데
30년 이상 1위를 차지한 중국 경제의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광둥성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광저우 LG 공장 방문도 이런 배경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광저우 LG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 투자자는 기회를 잡아 중국으로 오고 중국 시장에 뿌리를 내려 기업 발전이 새롭게 빛나는 시대를 창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 글로벌 경제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이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비즈니스 환경 건설을 강화하면 시장의 이점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투자자가 기회를 잡고 중국에 오고 광둥성에 오고 외곽하고 대만국, 그러니까 광둥성과 홍콩과 마카오를 아우르는 이 지역, 그레이트 베이 에어리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중국 시장을 깊이 경작하고 휘황찬란한 기업 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시 주석이 한중 간의 우위를 강조하는 덕담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같은 날 중국 전기차 업체인 광저우 자동차 그룹 R&D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은 장구히 변치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개방의 뒷문을 영원히 스스로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와 협력하고 윈윈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가와 마주한 채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동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광둥성 방문,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광저우의 LG 공장 방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중국 경제가 암울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부흥의 전기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경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이를 위해서 글로벌 투자가 늘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한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외자기업의 우려를 즉시 해결하고 외자기업을 자국민 대우하며 외자기업 서비스를 개선해서 대표적인 프로젝트의 실제 건설을 추진하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나아가려면 글로벌 투자가 늘어나야 하고 또 중국의 글로벌 진출도 확대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는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에 자신의 절대적 과업으로 밀어붙였던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과제하고 정면 충돌합니다. 그로 인해서 빚어진 미중 충돌 상황이 중국을 글로벌 경제로부터 디커플링 시키고 있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광둥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애쓴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현실은 글로벌 기업들이 경영하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한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이죠.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하는 행동이나 말들 보면 마치 다른 나라에 살다가 갑자기 중국으로 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반기업적 경제 정책들은 아예 무시하고 모두가 다 좋은 나라, 돈 벌기 좋은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선전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건 마치 중국이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라고 외치되면서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작 대만을 향해서는 날이면 날마다 위협하고 언제든지 전쟁이라도 벌여가지고 무력 침공할 것처럼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것이 중국의 본성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하필 한국 기업을 방문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이는 아무리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과 디커플링 한다 할지라도 한국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중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행보다, 이런 의미죠. 특히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과 밀착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미중 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동반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의 첨단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서 핵심 지위에 있는 한국과의 관계 지속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 구애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저 선이라고 착각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직후인 13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 측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전략무기를 동원하는 데 따른
부정적 영향은 자명하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렸습니다. 시진핑은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자위권으로 해석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북중 간 든든한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 제스처를 한다는 것은 오직 중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상호 설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광저우 발언에 호들갑을 떨면서 중국이 보낸 긍정적 신호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또다시 중국에 속아 넘어가는 우매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